안녕하세요, 문정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내가 돈을 쓰면서 하는 생각들. 이 새끼 또 돈 자랑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산 지가 나이에 비해서 오래됐습니다. 21살에 나왔으니까 횟수로는 8년이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젊은 나이에 독립을 했으니까 8년 동안 시행착오가 어마어마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꼭 나이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딴엔 존나 개꿀이다, 막 꼭 필요하다 이러면서 산 거. 유튜브에 이런 것도 있죠. 삶의 질 수직 상승템, 이런 거 보고 돈 쓰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애나 어른이나 똑같더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절대적인 진리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지난 8년을 되돌아보니까 독립하고 나서 초반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돈을 썼구나, 멍청하게 돈을 썼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저만의 원칙을 정하고 났더니 돈은 훨씬 잘 모이고 또 삶의 질도 최고로 만족스러워.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은 제가 주변에서 독립을 한다는 친구들이 있으면 반드시 해주는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8년 동안 집을 총 6번 옮겼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모텔방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고 했었죠. 애초에 지금 이 유튜브 채널 첫 영상을 보면 거기가 제가 살던 모텔이에요. 이 모텔이랑 제가 잠깐 살던 기숙사를 빼면 이사를 총 4번 한 거고 5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18평짜리 푸른 빌라에서 살다가 9평짜리 원룸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15평짜리 오피스텔 순으로 이사를 했는데, 저는 이 시기, 이제 초창기 시기, 이때는 이사를 할 때마다 모든 가구를 다 버리고 이사 가서 다시 사는 미친 또라이 짓을 했습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익힌다 뭐 이런 거냐,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살았던 18평짜리 투룸, 거기 들어가는 가구들, 소파, 침대, 식탁 이런 거 9평짜리 원룸에 때려 죽여도 안 들어갑니다. 나도 돈 쓰기 싫어서 원래 집에 있던 모든 물건 치수 다 재고, 심지어 빨래 건조대 이거 치수도 쟀어. 그리고 줄자 하나 딸랑 들고 원룸으로 가봤어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도 이게 안 나와. 그리고 특히 소파 이거는 뭐 배치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할 거 없이 그냥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다 버렸습니다. 이게 가구는 당근도 못해요. 이사가기 한참 전, 막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획적으로 당근을 하면은, 그런 부지런한 사람은 되겠지만 투룸에서 원룸으로 이사가는데 이사가기 일주일 전에 당근으로 가구를 제값에 판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져가는 게 더 돈이기도 하고, 이게 딱 필요한 사람이랑 아다리가 잘 맞아야 되는 거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 나눔하고 왔다. 이때 이제 제가 얻은 교훈이, 독립 계획을 세울 때는 집의 크기를 점점 늘려가는 게 좋구나. 집의 크기를 줄이는 건 여러모로 손해다. 가구를 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줄이는 건 그렇고, 원룸에서 이제 오피스텔로 갈 때, 이때는 왜 버렸냐, 저는 투룸 때 쓰던 가구들을 전부 버리고 나서 아깝기도 하고 또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 9평짜리 원룸을 제대로 꾸며버렸습니다. 오늘의 집 보면 그거 아시죠? 원룸을 막 쇼룸처럼, 이케아 가면 있는 쇼룸처럼 막 꾸며놔. 씨발 그거를 봤어. 정말 예쁘게 꾸몄습니다. 막 아일랜드 식탁 이런 거 사가지고 원룸 한 켠에 홈바까지 만들었네요. 병신새끼. 근데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살던 그 오피스텔은 일자로 이렇게 긴 구조였는데, 정사각형 원룸 구조에 맞춘 아일랜드 식탁이 이 일자 구조에 들어갈 리가 없겠죠. 이 복도를 길막을 해버려서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히 원룸이라서 침대랑 컴퓨터밖에 없고 가구랄 게 없어서 이거 두 개는 쓸 수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얻은 두 번째 교훈은, 원룸에 사는 수준이면 그냥 꾸밀 생각을 하지 말자. 그냥 침대 놓고 컴퓨터 놓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제 주변에 이제 독립을 막 한다는 애들 있으면 해줍니다. 뭐 이거 말고도 돈이 좀 여유가 되는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그 아파트 월세나 전세 사는 거를 추천합니다. 강남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강남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 회사 근처에 이제 구축 아파트 같은 거, 무슨 마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월세 찾아보면 또 그렇게 빌라랑 얼마 차이도 안 나요. 물론 이제 원룸이랑 비교가 안 되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막 독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얘기였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소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돈이 무한정 있으면은 돈을 쓰면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갖고 싶은 거, 필요한 거 그냥 다 사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누군가는 집은 그냥 나는 원룸, 투룸, 빌라 이런 거 살아도 좋으니까 차는 무조건 외제차를 사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차는 싼 거 타도 되는데 집이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집을 우선시합니다. 왜냐면 집에 있는 시간이 월등하게 많아서 그래요. 저는 밥 먹으러 나가는 거, 공원에서 산책하는 거, 그리고 운동하러 가는 거, 이거 제외하면 한 달에 사람 만나러 밖에 나가는 경우가 한 손에 꼽아요. 이번 달에 5번 나갔던 것 같아요. 친구가 없냐? 존나 많습니다. 근데 친구를 만날 땐 집으로 불러요. 애초에 집으로 부를 사이가 아닌 사람은 잘 만나지도 않고, 원래 제 성격이 집에 있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체감이 많이 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지프에다가 3천만원 튜닝한 거. 저는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일이 닥쳐도 결국에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때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거에 대한 후회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이 지프를 사기 직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돌아가서 과거의 저에게 칼을 쥐고
빡빡할 거예요. 그랜저사라고. 이 지프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과거에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 막 울면서 퇴사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후회를 안 해. 그랬던 경험 덕분에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거니까. 그때 퇴사 안 했으면 지금 이렇게 잘 살지도 못하겠죠. 근데 지프는 이걸 안 샀다고 해서 뭘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그냥 지프를 안 산 문장군이 있는 거야. 돈도 더 많았겠죠. 한 5천만 원 더 많았겠지. 5천만 원이면 지금 제가 자고 있는 라지킹짜리 침대가 500만 원인데 이거 10개를 사고도 남아요. 그 말은 집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모든 가구, 가전, 전자제품 이런 거를 가장 좋은 거로 바르고도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놓고 차 샀다고 영상 올리고 좋아하는 거 보세요. 비용신 새끼. 자, 말 나온 김에 침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만원짜리 침대랑 500만원짜리 침대가 체감상 한 20%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가격은 5배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루에 잠을 얼마나 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하루에 12시간 정도를 자서 남들보다 많이 자는 편인데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보통의 직장인들 한 6시간 7시간 자죠.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 제가 회사 다닐 땐 그랬어요. 그럼 6시간 잔다고 치고 거기에 자기 전에 누워서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에 적어도 8시간 정도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3분의 1을 누워서 보내는 거고 그걸 좀 넓게 보면은 인생의 3분의 1을 누워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80살까지 살고 딱 죽는다고 가정을 하면 한 26년하고도 7개월 정도를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침대랑 500만원짜리 침대가 체감 차이가 한 20%밖에 차이 안 난다고 해도 이게 매일매일 누적되면은 체감 차이가 계속 커져요. 그래서 저는 침구류를 살 때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자주 쓰냐 이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근데 이 기준으로 세웠을 때 조금 이상한 게 침대랑 똑같이 매일매일 마시는 커피는 돈이 존나 아깝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돈을 한 번 쓰면 끝나냐 아니면 쓸 때마다 돈이 계속 들어가냐 여기서 좀 마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커피는 매일 마시고 또 하루에 한 2번 3번 마시고 또 저는 직원들 것까지 제가 사니까 한 번 마실 때마다 9,000원씩 나가는 게 아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일 내가 커피를 공짜 비슷하게 마실 수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공짜에 가까운 방법을 찾아냈는데 이게 바로 제가 작년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필립스 커피 머신 1200을 당근으로 산 거예요. 저는 당근마켓을 이런 데 자주 씁니다. 우선순위가 낮은 물건들 한 30만원 정도 하는 커피 머신인데 6만원에 샀어요. 이거 사와서 싹 다 분해해서 깨끗이 씻으니까 그냥 새거가 됩니다. 쿠팡에 스타벅스 원두를 팔아요. 스타벅스 원두라고 검색해보면 로고가 그려진 이런 비싼 것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 커클랜드 거 에스프레소 블렌드 홀빈으로 이걸 사면 되는데 이게 스타벅스에서 쓰는 원두입니다. 먹어보면 맛이 똑같아요. 그 탄맛, 쓴맛. 솔직히 커피가 엄청나게 깊은 맛 이런 게 좋아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냥 탄맛, 쓴맛, 이 카페인 충전되는 그 느낌 이걸로 먹는 거지. 그 점에서 스타벅스 커피랑 맛이 똑같습니다. 근데 한 잔에 200원도 안 해. 거의 공짜다. 공짜 비슷한 게 또 있죠. 매일 씻을 때마다 쓰는 샴푸, 바디워시, 트리트먼트. 이건 그냥 제가 만들어버렸죠. 공짜로 쓰려고. 올리브영에서 가장 리뷰 좋고 성능 좋다고 유명한 그런 제품들 성분 배합표 따서 원료비를 정확히 3배를 더 썼는데 용량을 대용량으로 만드니까 한 번 씻는데 50원도 안 듭니다. 최고다. 자, 또 슬리퍼가 이거랑 결이 좀 비슷한데 저는 1년 365일 중에 350일 정도를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제 지인들은 다 알 거예요. 학교를 가든 회사를 가든 미팅이 잡혀서 거래처 본사를 방문할 때도 또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도 소개팅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전부 슬리퍼를 신고 나갑니다. 거래처랑 미팅을 할 땐 좀 비즈니스 매너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거기 분들도 다 직원분들 사무실이어서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매너가 아닌 건 아니죠. 소개팅 나갈 때는 좀 매너가 아닐 수도 있는데 또 잘 넘어갈 수 있는 그 아가리 터는 그게 있습니다. 자, 그럼 슬리퍼를 신지 않는 경우는 언제냐? 결혼식, 장례식 이게 전부입니다. 이 정도로 슬리퍼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편하니까. 저는 자주 쓰는 거엔 돈을 안 아끼는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때는 슬리퍼를 되게 비싸고 좋은 게 있나 찾아봤는데 일단 유누카스가 추천해준 셀린느 슬리퍼 이쁘긴 한데 존나 불편합니다. 딱딱하고 무겁고 발바닥이 쓸려. 그 외에 디올 가서 슬리퍼랑 쪼리도 다 신어봤는데 다 존나 딱딱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구매하거나 신어본 슬리퍼 중에 가장 좋았던 거 뉴발란스 SD 1501 진짜 좆됩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한번 신어보라고 이렇게 벗어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와 이거 좆된다 라고 합니다. 슬리퍼를 보고 좆된다 라는 표현을 쓸 일이 살면서 뭐 얼마나 될까요? 그 정도로 좆됩니다. 오늘 영상은 대본이 없어서 그런지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꿀템 추천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이래서 지금 유튜브에 삶의 질 수직 상승템 이런 게 많은가 봐요. 확실히 무슨 원칙 돈을 쓸 때 생각 이런 거보다는 그냥 좆되는 거 이런 거 추천하는 게 분량 뽑기가 훨씬 쉽네요. 근데 오늘은 어디까지나 이제 소비 원칙에 대한 거니까 제가 돈을 아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예시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의자를 2개 샀는데 한 4개월 됐습니다. 허머밀러 뉴 에어론 이거를 230만원 주고 샀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말을 듣고 돈지랄 개지랄이라고 말하겠지만 이것도 침대랑 같은 원칙입니다. 저는 하루에 누워있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간은 컴퓨터에 앉아있어요. 보통은 이제 게임을 하긴 하는데 일할 때도 컴퓨터로 해요. 그래서 의자에 투자할수록 체감이 많이 돼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오고 있었는데 그냥 이번에 아예 끝판왕을 사버린 겁니다. 같은 이유로 컴퓨터도 항상 최신입니다. 제가 컴퓨터는 잘 몰라서 자주 바뀌진 않는데 그래도 본체 가격은 1000만원 정도 나와요. 그 외에도 제가 돈을 아끼지 않는 거를 정리해보면 앞에서 말했던 침구류, 컴퓨터, 의자, 그리고 이제 소파, 식탁, 밥 먹는 의자, 식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세대답지는 않게 TV도 정말 많이 보는데 보통 이제 라프텔로 애니메이션을 봅니다. 근데 TV만 아직도 그 200만원짜리 싼 거 여기 있네요. 62인치인가 그렇습니다. LG 거. 그 이유가 이제 어떤 분이 1000만원짜리 TV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하필 이제 결혼 선물로 주기로 약속했던 거라 내 돈 주고 사기는 아까워서 못 사고 있네요. 아마 그 약속을 안 했으면은 이미 샀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전부 제 생활 패턴과 관련된 것들이죠.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말한 모든 거를 사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생활 패턴을 분석해보고 가장 자주 쓰는 거, 매일 쓰는 거 이런 거에 투자를 한다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면서 뭘 가장 많이 하고 사는지 그걸 생각해보면 각자 맞는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죠. 하루에, 한 달에, 1년에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뭘까 이런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면 체감이 덜 되는 부분을 아낄 수가 있겠죠. 이런 푼돈 아껴가지고 집을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우선순위의 물건, 예를 들어서 침대 이런 거를 이 티끌 모은 걸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체감이 확 와요. 그리고 해먹는 걸 좋아하신다, 집에서 요리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신다, 식기세척기를 꼭 사라. 어느 날 갑자기 식기세척기가 지구에서 사라진다 또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저는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진심이에요. 원룸에 살든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상관없어, 그냥 사. 처음에 살 때 이 삼성 직원들이 와서 장을 다 짜줍니다. 싱크대 밑에다가. 그리고 이사 갈 때 이전 설치 신청을 하면은 장 짰던 거 철거하고 원상복귀도 해줘요. 이게 한번 맛을 보면 못 돌아갑니다. 그 이전으로 살 수가 없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조금 두서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이소를 잘 안 가요. 너는 이제 금전적으로 좀 여유로워서 그런데 안 가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지였을 때도 몇 번 가고 안 갔습니다. 저는 다이소가 그렇게까지 싸지 않다고 생각해요. 1000원, 2000원에 사는 건데 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한번 유심히 보세요. 보통 하등 쓰잘데기 없는 게 1000원이고 좀 쓸만한 거는 2000원부터 시작입니다. 그것도 하나에 2000원이야. 보통 다이소에서 사는 거 뭐 있어요? 뭐 주방용품, 청소용품 이런 거 보통 2-3개씩 사야 될 것들이 많죠. 그래서 막상 이것저것 담고 이제 계산대에서 계산서를 보면은 5만원, 10만원 이렇게 찍혀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다. 근데 또 이 금액에서 오는 마음의 차이도 있죠. 이것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1000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1000원만큼 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물티슈, 가글, 배터리 이런 거는 저도 다이소 가서 잘 삽니다. 그냥 뭐 도구 이런 것들을 안 사는 거지. 자, 음식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식사하는 비용에 굉장히 관대한 편이라는 건 제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제 피드에는 음식 사진들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음식값 말고도 배달비에도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저희 동네 배달기가 대부분 2,000원, 3,000원, 4,000원 이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겠죠. 근데 그러면 직접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냥 포장 주문하고 직접 가져오면 3,000원 아끼는 건데 모두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귀찮으니까. 심지어 내가 가는 거는 왕복을 해야 돼서 시간이 2배로 걸립니다. 또 이제 지하주차장까지 내려가서 차 시동 걸고 지하주차장 빠져나와서 식당 주변에 주차장 들어가서 가지고 다시 집으로 와서 똑같이 반복을 하는 그 개고생을 3,000원, 4,000원으로 안 하게 해주는, 이게 저는 되게 고맙게 느껴집니다. 이게 비싸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지금 사실은 이게 귀찮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고급 음식점. 저는 이제 밥값이 한 50만원, 100만원 나오는 식당을 2022년, 2023년에 거의 다 돌아봤어요. 안 가본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25년 지금은 그래도 이제 잘 안 가는데 그래도 남들보다는 자주 가는 편인데, 근데 그런 데를 같이 갈 사람이랑 가니까 이게 안 아까운 거지. 제가 뭐 오랜만에 연락 온 고등학교 동창 이런 애들이랑 그런 데 가진 않겠죠. 병신도 아니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사람들 아니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먼저 겪어본 사람들,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밥값은 진짜 하나도 안 아깝고 그 사람들이 그냥 툭툭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이 돈을 막 벌어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야.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지금 문제가 막 해결되고 막 매출도 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걸 이제 반대로 제가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계산하면서 어울리고 놀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그런 경우가 많았다, 놀다 보니 그랬다. 그렇게 이제 밥값으로 100만원 쓰고 강남에서 송도까지 대리비 한 5-6만원 주고 와서 여자친구가 이제 물티슈 케이스 이런 거 있죠, 다이소에서 1,000원, 2,000원짜리 그거 이쁘다고 사자고 하면 절대 안 삽니다.
아까워요. 집에 있는 컵도 식자재 마트를 이제 크게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거 크러쉬 맥주잔 이거 식당 가면 주는 거 이거 한 20개 줘가지고 이거로 다 쓰고 있고, 저는 옷에도 돈을 잘 안 씁니다. 아는 형이 또 쇼핑몰을 하는데 옷을 주기적으로 보내줘요. 구글에 구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보내준 옷들을 입고 나서 주변에서 너 이 옷 되게 이쁘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뒤에서도 그런 얘기가 막 나온대. 되게 오랜만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 요즘에는 댓글에도 막 달리더라고. 이거 옷 어디서 샀냐고. 근데 산 거 아니고 받은 겁니다. 뭔가 돈의 액수보다는 그걸 샀을 때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씩은 스스로가 너무 좀 쫌팽이 같을 때도 많아요. 사실 지금 정말 중구난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한 번쯤 다루고 싶었던 주제긴 한데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이 없네요. 다들 뭐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